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안동이 박시윤입니다.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카르텔, 또 각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 이 검사를 잡는 기자, 검잡기 허재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잡기 제가 붙였습니다. 너무 과분한 네, 표현인데 검찰이 지금 저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죠. 결국 제가 검사들을 최종적으로는 잡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진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자가 잘못했으면 검사가 잡는 거고, 검사가 잘못했으면 기자가 검사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휴가도 다녀오시는 겁니까, 기자님은? 아, 네. 뭐 좀 네, 다녀오기도 하는데 네. 제가 너무 출국 금지가 오래 걸려가지고 예. 이번에는 네, 그냥 조촐하게 그냥 집 근처에 머물면서 휴가를 보냈네요. 아무튼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저에 대한 수사가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뉴스타파 이제 봉지욱 기자 등과 함께 최종적으로 기소가 좀 됐네요. 네, 보도가 됐습니다. 봉지욱 기자와 우리 허지영 기자 두 분 대통령 명예훼손 그 사건 관련해서 기소가 됐던 보도가 있었는데 신병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 기소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뭐 담담하게 임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런 심경이고요. 당연히 이제 뭐 보도의 이제 진위 여부는 사실은 기자의 뭐 저희가 무슨 사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저의 보도가 뭐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되겠죠. 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과정, 어떤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언론의 이제 검증의 책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보복의 의지를 갖고 기자들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이제 무죄임을 알면서도 공소제기를 했다는 판단을 하는데요. 무죄임을 알면서도 공소제기, 공소장을 썼다. 네. 공소권 남용의 또 다른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소장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제 받아봤어요. 아, 어땠습니까? 어제 받아봤는데 뭐 잔뜩 뭔가 이렇게 써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적 증거를 정말 열심히 찾으려고 몇 개월 동안 저의 뭐 휴대폰, 노트북, 뭐 통신 뭐 기록들 다 살펴봤지만 기껏 공소장에 써놓은 물적 증거랄 게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보냈던 당시 후보 시절에 문자 하나가밖에 없더라고요. 그 문자랄 것도 이제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이겨가지고 그냥 기자들이 흔히 보내는 축하드린다, 뭐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란다. 그거 하나를 물적 증거로 써놨더라고요. 아니, 검찰은 계속 그거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나 정치권하고 그 언론, 특히 기자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보도를 자꾸 했다. 그걸 의심하고 수사를 계속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소장에 그 내용이 너무 허술한 게 제가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 뭐 보좌관들 뭐 등등등 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쓰기로 모의를 해서 뭔가 이렇게 그게 압수수색 영장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공소장에 그런 내용은 싹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못 찾았으니까. 안 했으니까 못 찾는 저는 거죠. 당연히 안 했으니까. 그럼 거기 자꾸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조사를 합니까? 그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써 있었던 상당 부분 내용이 다. 뭐하라고 민주당 도와주려고 기자들이 가짜 뉴스를 같이 합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예. 아무튼 그러니까 누가 그냥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자꾸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명예훼손 혐의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산저축은행 그 조우형 브로커를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당시에 여러 언론들이 의혹제기를 했는데.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여전히 추정을 하고 있고. 맞잖아요. 그 사건은 계속 더 취재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아주 쉽게 말하면 조우형이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박영수 그 변호사 선임이 됐고 나중에 한 3년 4년 지나서 수원지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그때 봐줬던 거 아니에요? 똑같은 범죄를 처벌받았으면. 그런 취지의 네. 기사를 냈고 네, 취재를 네, 했던 네. 내용을 대통령 명예훼손 아니냐라고 네. 기소했다는 네.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무슨 제가 정영학 녹취록인 네. 줄 알고 입수했던 녹취록이 있는데 이제 그 녹취록의 이제 발화자가 네. 최재경 저는 전 대검 중수 부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닌 다른 분으로 이제 검찰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뭐 그럼 네.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든지. 근데 내용이 달라지는 건 달라지지 아니거든요. 아닌다면 네네네. 명예훼손죄 되게 쉽지가 않고. 아무튼 네.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취재하는 과정에서 매우 열심히 취재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그럴싸한 또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공익적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거든요. 좀 지켜보기로 하죠. 예. 지켜보기로 하죠. 하여튼 뭐 네. 아무튼 네. 저는 역시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구속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없었고요. 또 명예훼손죄 네. 조사를 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통신조회 수천 건 수만 건 하는 것도 안 당하셨습니까? 혹시 뭐 저는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아마 근데 저는 문제가 네. 봉주 기자하고 통화한 적도 많고요. 그럼 아마 당연히 당하셨을 겁니다. 김만배 씨는 아니지만 그분들 통화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통화했다가 제가 무슨 증거 때 통화한 게 아닌데 저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재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얘기는 검사 탄핵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 14일 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어미준, 강백신, 박상용 이 사람들 탄핵 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우리 허 기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전국? 일단 김영철 검사 청문회가 나름의 성과가 있었는데 언론이 거의 주목을 안 하는 그게 좀 부분 하나만 놀랍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예. 그 뭐냐면 이제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한 편의 제공을 했다라는 네. 의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제보자의 주장만 좀 있었고 그걸 이제 시민언론 뉴탐사 등이 이제 보도를 좀 했지만 네. 그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뭐가 하나 드러났어요. 네.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국회에서 장시호 씨가 그 이제 목격자의 주장에 따르면 아들이 생일이었는데 아하. 그때 교도소에서 갑자기 나가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출정 기록을 국회의원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폭로를 했는데 아들 생일 파티 때 실제로 특검의 출정관 기록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매우 중요한데 네. 그 정다은이라는 이제 보게 됐으니까 그분의 진술 또 출정 기록까지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게 보도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일 파티 네. 한다고 피해자나 네. 피고인이 그 놀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영철 검사는 내 방에는 부른 적이 없다. 출정 기록 딴 방에 불렀겠죠. 네, 딴 방에 가서 불렀던 그거 것으로. 1112호 검사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저도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네.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같이. 커피 한 잔만 타 주고 타 먹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조사받으러 갔을 때. 또 검사 검사방에 그래서 그 조우영 커피 논란이 예, 굉장히 그 놈의 크게 커피가 그때 나온 건데 그리고 검사방에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수사관 네. 방들이 있고 검사의 독방이 또 네. 있는데 그 안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있는 것도 등등도 어느 정도의 어떤 배려 특혜라고 보는데 지금 생일 파티까지 했다면 네. 매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준 이유가 예컨대 뭐 어떤 다른 것들을 원해서 위증을 시키려고 진술을 시키려고 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일 파티 사진도 예.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이제 그 목격하신 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다 맞았고 근데 김영철 검사가 거짓말을 사실상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분은 당장 감찰이나 징계 착수해야 될 수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이게 왜 이렇게 보도가 잘 안 될까요?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압수수색들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같은 기자들 계속 그렇게 당하니까 이제 검찰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 안 두는 시대가 돼서 다들 몸살이는 그게 게 아닌가. 무섭다고 보도를 안 하면 됩니까, 이게? 뉴스토마토도 좀 저희는 대비를 얘기를 하셔야 될 하잖아요. 겁니다. 하잖아요, 지금. 몇 번을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서영교 의원 오셔서 그 얘기 네. 많이 하고, 봉직 기자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보도해야 될 거는 좀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뭐 이게 진실된 내용이잖아. 출정했고, 생일 파티 했고, 검사실에서. 그것들은 좀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어미준 검사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허 기자님은 어미준 검사 관련된 얘기를 좀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죠? 이제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이제 그 어미준 검사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 모해 네. 위증 교사 네. 의혹이거든요. 어미준 검사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2021년도일 겁니다. 그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당시 문재인 정부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했어요. 네. 또 어미준 검사를 징계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네. 사실상 이거를 이제 수사 전환을 못하게 막는 결재를 하고 떠나버리거든요. 네. 그러는 바람에 이게 묻혔는데 이 감찰 자료를 제가 우연한 경로로 6,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게. 감찰 자료를요? 대단히 감찰이 굉장히 거의 수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돼서 6,000페이지 이상의 감찰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입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곧 이제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이제 불리한 어떤 그 증언들, 참고인들의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서 당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중요한 증언자들, 재소자들을 막 방에 불러요. 어미준 검사가. 예. 그래가지고 너가 이런 걸 협조 안 하면 내가 너의 사건 기록 검색해봤더니 이런 거 수사가 좀 덜 됐더라. 네. 이런 취지로 막 압박한 네. 무려 11명 이상의 재소자들의 기록들을 검색하고 불러들이고 했던 회유 압박한 정황들이 매우 자세하게 담겨 있는 그 감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보도는 좀 됐습니다. 이 보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요 언론에서는 잘 보도를 안 하기도 하고 뭐 네. 보도를 해가지고 또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알 겁니다. 한명숙 총리 관련된 지난 사건이긴 한데 네. 그 과정에서 담당 검사인 어미준 검사가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 제공 네. 뭐 이런 것들이 편의 이제 제공하고 문제인데 또 연습도 시키고 예, 연습 네. 증언 연습시키고 네.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된 감찰 자료면 확보 경위는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취재하게 된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왜 이렇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어미준을 떠나는가? 보호하느냐. 2021년 3월달 예. 그때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미준 부장검사는 그때 뭐 다 알려진 윤석열의 최측근 검사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단순히 최측근 검사인 걸 떠나서 뭔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문을 이제 품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최강욱 의원이죠. 그 네. 당시에는 네, 한명숙 총리 변호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어미준 검사가 수사에도 참여했지만 공판까지 참여하는데 대단히 집요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좀 하는 모습들이 대단히 이상했다. 열심히 하는 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네. 비정상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 그래서 말씀이시잖아요.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는 좀 파보라는 취지로 조언을 좀 해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어미준 검사가 감찰은 무마가 됐지만 네. 어쨌든 계속 제가 좀 추적을 좀 했었죠. 커피 사랑님하고 김효님 커피 사랑.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게 슈퍼챗 같은 게 잘 안 들어오는데 오늘 허재영 기자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네. 고정해 주세요. 고정합니다. 저희가 네. 잊을만 하면 우리 허재영 기자님 네. 모시겠습니다. 뭐 한 고맙습니다. 달에 한 번 최소한 검사 사건 다 해결될 때까지는 자주 모셔야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랑이님 또 주셨고요.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네네네네. 김민하 차장검사라는 분이 지금 본인 그 검찰 내부방이죠. 이 프로스에 글을 쓰면서 좀 두 분이 네. 좀 대립 구도가 되는 것 같고 토론도 좀 해보자. 두 사람 어미준 이 사건 네, 제가 얘기를 하는데 글도 올렸죠. 김민하 검사는 어떤 사람이고 왜 어미준 검사를 또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김민하 검사는 정말 너무 갑툭튀고요. 네. 사실 그 모든 그 한명숙 총리 사건 모해 위증 교사는 어미준이 행동대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감찰 기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김민하 검사가 본인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당시 사건 이제 공판을 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제 34기 그리고 어미준이 32기거든요. 네. 아마 이제 선배 검사에 대한 어떤 측은함으로 그렇게 나선 것 같은데 저는 김민하 검사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어미준 검사가 무엇을 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했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아무튼 김민하 검사 본인이 나서가지고 어미준 네. 검사를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갖고 얼마든지 좀 논쟁은 좀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청문회 때 좀 증인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오셨어요. 네.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 저는 이제 검사한테. 당연히 부르면 나가죠. 예, 참고인이나 제가 증인이 공익 될수 제보를 있겠죠? 실제로 국회에 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감찰 네. 자료를 국회에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좀 보기 좋긴 하더라고요. 사람이긴 한데 참고인 하지 마라. 나 선사고 증언하겠다. 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만큼 자신 있게 뭐 취재한 내용이고 감찰 자료라는 어떤 공적인 아니면 증거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고 싶다는 거고 김민하 검사님도 나오셔가지고 토론을 좀 하셨으면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검사 탄핵 얘기 좀 해보면 네. 자, 27일 날 또 쌍방울 사건 기소 검사 이 사람도 저 7월 달에 공소 고발이 돼 있었는데 이 누구죠? 이 사람은 또 어떤 사건입니까? 아, 서현욱 검사 네.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제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의 이제 이른바 대북송금 그렇죠. 사건 이제 공소 제기를 하신 분인데 담당 검사죠? 공소장을 쓰셨죠.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경기도 문건 같은 것들을 왜곡해가지고 공소장에 담았어요. 맞아요. 그 저 네.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네. 예, 그때만 해도 잘 안 알려졌었는데 네. 이제 민주당이 막 기자회견하고 해서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결재하지 않은 문건을 결제했는 것처럼 했다고 썼어요. 했다고 써. 예, 거짓말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리고 도장도 찍혀 있다라고 분명히 큰일 공소장에 날 써 있는데 일입니다.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 도장도 안 찍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큰일 날 이제 일이죠. 사실상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의심받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된 것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이 혹시 이거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입장이랄 것도 없고 그냥 하여튼 뭐 재판 전에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뭐 고발하면 뭐 이런 건 정치적 목적 아니냐. 이분은 얼마 전에 아버지상 당했다. 아, 그 너무- 부친상 네. 그 얘기군요. 부친상 당한 검사한테 너무한 거 아, 아니야? 이건 그 우리가 압니까? 네, 네. 고발할 때 부친상 당할지 알고, 네. 아이고 아버지 중병이시고 이러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고소하자, 나중에 고발하자 이렇게 됩니까? 그런 걸 또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내놨습니다. 합니까? 아니 김영기고 저도 군 검사를 했었습니다. 네. 공소장 하나하나 쓸 때 그 내용에 합당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틀렸는지 맞는지를 수백 번 수만 번 확인하고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내 모든 것을 담기는 게 공소장 한 장이거든요. 그게 틀리면 말이 됩니까? 네. 안 되는 거죠. 네, 단순한 문건이 아니고 이제 그 대북송금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검사라든지 공소를 유지하는 사람이 일부러 의도했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공수처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걸 갖고 뭐 부친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사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내부 수사 보고 이거 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이 쌍방울 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니까 이제 좀 제보들이 좀 더 계속 네.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네. 이제 추가 보도를 제가 이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네. 예, 그분들의 이제 측근들이 구체적으로 주가 조작을 오랫동안 해왔다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파악을 해서 수사 보고서가 있네요. 수사 보고서를 썼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확인했다라기보단 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걸 인정했습니다. 이 수사 보고서 있었던 거 맞다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북 사업 목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주가 부양 시세 차익을 위한 어떤 그런 김성태 일당들의 행적들이 네. 검찰이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었다라는 것으로 둔갑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이게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관련한 어떤 도이치모터스 그런 관련 내사 보고서가 경찰에 네. 그런 게 밝혀져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과 유사하게 이제 검찰이 은폐해 왔던 수사 보고서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보도를 했죠. 이 수사 보고서 어떤 거냐면 뭐 검찰 수사관이 검사한테 말은 보고서라고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술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을 확인한 것들을 증거로 쓰려고 아니면 네. 수사에 참고하려고 수사에 활용하려고 하는 보고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13페이지 매우 중요한 자료고 네. 거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 내용이 없는데 없어요. 네, 전혀 없다면 없고. 본인들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네. 수사도 하고 기소까지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김성태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꽤 초반에 의지를 갖고 했어요. 네. 2022년 말까지는 적어도 이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 근데 갑자기 2023년 초부터 네. 이 수사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재판에서도 전혀 쟁점이 되지 않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 자본시장법은 뭐냐면 주가 조작입니다. 시세 조정하고 네. 그걸로 쌍방울을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2023년도 어느 날부터는 그거 다 배제하고 대북 네. 송금인지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그렇죠. 이 수사의 방향을 전환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게 또 마침 또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폭로로 뭐 연어술 파티나 자기가 불려갈 때마다 김성태가 굉장히 무슨 대접을 받으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장이긴 한데 네. 주장이라도 이렇게 그런 누구 일이 잡으려고 한 명한테 있으면 좋은 거 안 해주고 되죠. 네가 얘기해 달라고 아니면 아닌 걸 저는 아니기를 네. 바래요 사실은. 네. 아니길 바라잖아요. 우리 네.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의심나면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어미준 검사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네. 어미준 검사도 한명숙 총리 그 모해 위증 교사하기 위해서 이 수원지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의 패턴이 편의 똑같아요. 제공과 뭐 온갖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검찰의 십수년 넘게 반복되온 관행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행이 아주 나쁜 관행이에요. 예. 차라리 오히려 미국처럼 풀리 박인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자백하고 뭐가 하면 뭐 양형을 줄여준다. 그런 게 네. 미국은 법적으로 인정되면 그런 것들은 가능해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그걸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네. 이 수사 보고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네. 검찰 제출했는지. 근데 검찰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그걸 재판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예. 근데 재판 과정에서 전혀 제가 언론 기사 어디를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네. 이 부분을 검찰이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했기 때문에 네. 제출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대신 이거를 전혀 재판에서 강조하지 않는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검찰이나 뭐 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성태가 2019년에 북한에 보낸 돈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 전환사채 발행해서 한 1000억 정도 네. 이익을 얻었는데 그러면 900억 이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런 사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북한에 돈 준 거예요. 그거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준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갑자기 확 전환시켜서 이재명을 위해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의심나면 해야 되겠지만 돈 사라진 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성태가 다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김성태 위증을 어떤 대가로 네. 이 900억이라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금 추적을 우리가 니네 이거 안 할 테니까 네. 너 어차피 집행유예 받을 거야. 매우 1, 2년만 달콤하잖아요. 고생하면 너 900억 챙길 수 그렇죠. 있어. 이렇게 회유했던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 매우 달콤한 거예요. 그런 얘기 해주고 나는 금연전적 이익을 얻고 집행유예 정도 받으면 아니면 단기 실형 받고 나오면 네. 다 되는 거니까 아니 뭐 이거는 뭐 했다는 게 아니고 네. 누구라도 그런 의혹을 했을 때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900억 이상 비자금 만들었으면 이건 너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해야죠. 이게 찾아내야죠. 당연히 실형이 뭐 이건 실형이 당연히 뭐 이건 몇십 뭐 년 나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줄 테니까 네. 너 대북 송금 한 거 이거 이재명을 위한 거였다라고만 말 좀 해줘. 네. 충분히 이렇게 이제 뭐 거래가 오갔을 어떤 의심 개연성이 충분하죠. 네. 그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금지법 민주당이 어제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일각에서는 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는 정쟁 망신주기 법안 남발이다 이렇게 하는데 기자님 생각은 이거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이거 그냥 비유적인 아마 단어이고요. 그렇죠. 아마 다른 형사소송법 법안이에요. 예, 개정일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예. 이게 그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폭력하면 당연히 처벌받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좀 말 같은 거를 통해서 또 편의 제공 같은 어떤 회유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더라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처벌 규정을 이제 마련을 해서 네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거는- 대북 송금에 맞춘 그렇죠. 이 법이 아닙니다. 이거 맞춘 거긴 한데 네. 검사가 이제 피고인을 회유하면 이제 처벌한다는 건데 당연한 겁니다. 회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건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이 사건을 일로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길을 틀어버리는 네. 거잖아요. 아니 변호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변호사는 내가 피고인한테 네. 같이 이제 의뢰인이니까 네, 네. 우리 이거 얘기하고 어떻게 네. 합시다 할 수 있는데 검사가 너 봐줄 테니까 이거 얘기해 달라고 하면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더더군다나 허위 맞습니다. 거짓 증언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조사를 또 그 얘기를 어미준 등 얘기를 또 취재를 오랫동안 한 우리 허 기자님, 허재현 기자님 오셨는데 오늘 또 네. 댓글들이 활발합니다.
또 어떤 취지에 요즘 집중하고 계시는지 네. 앞으로 계획도 조금 이제 말씀해 계속 주실 이제 것 같아요. 국회에서 네.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예정됐기 때문에 저 어미준 그 대검 감찰 기록 6,000페이지가 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밝혀지겠지만 또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목요연하게 어떤 부분들을 폭로를 해야 될지를 지금 좀 준비해서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계속 열심히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수 꽃다리님도 슈퍼챗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사 잡는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 가장 관심을 끌었던 사건 사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 빙그레 얘기가 오랜만에 뭐 자주 나오긴 하지만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 빙그레 그룹의 장남 오너 3세 김동완 사장 재판에 지금 넘겨졌다는 얘기, 이 얘기 먼저 해보는데 뭐 빙그레 아이스크림 뭐 많이 먹잖아요. 오너 3세까지 김동완 이분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누굽니까 이 사람? 김승현 회장은 아실 겁니다. 알죠. 하나 회장. 예. 그리고 김호연 회장은 빙그레 회장입니다. 맞습니다. 두 분이 형제지간이죠. 형제죠. 그 두 분의 그 선친, 그러니까 아버지는 김종희 분이라고 이제 한국화약. 예전엔 조선화약이라고 예. 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다이너마이트 화약 쪽에서는 굴지의 기업을 이루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 김종희 전 회장의 그 차남입니다. 네. 김호연. 근데 그룹을 분리했어요. 하나그룹과 빙그레 그룹인데 지금은 빙그레 그룹의 그 오너 3세인 이 3세가 동자 돌림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의 아들도 좀 약간 문제가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김호연 회장의 아들인 김동완 사장이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재판에 회부됐다고 하는 거고요. 김호연 회장의 아들이네요. 아들이죠. 김승현하고는 이제 말하자면 조카지간이고 네, 큰아버지 김동관 그쪽 사고는 사촌지간이고 사촌지간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83년생이시고요. 네. 이 김동완 사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오셨고 한영회계법인에서 있다가 빙그레 입사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 오너 승계를 위해서 빙그레 그룹 빙그레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갖고 3세 경영을 본격화하려고 하는데 있었다. 예. 재판에 지금 넘겨진 이유가 참 놀라운 게 경찰관을 폭행한 거예요. 이게 6월 17일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예. 지금이 8월이니까 8월이죠. 두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로 해서 기소 이런 얘기고 그때 경찰을 폭행을 했던 게 아마도 이제 본인의 그 거주지 같습니다. 용산 이촌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됐는데 왜 집에서 소란을 피우느냐. 술에 취한 상태로 피우는 걸 출동한 경찰관이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대구로 이렇게 하는데 오해하신 거죠. 왜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입니다. 오전 9시에. 그래서 내가 나를 왜 잡아가라고 해서 경찰관을 때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시간도 놀랍네요. 저는 또 얼핏 봤을 때는 밤에 뭐 음주한 후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주치간에 네. 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전 9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음주 보면 대충 한 새벽 한 3시 이전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그러면 또 음주 사고가 새벽 5시에 이럴 때 또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좀 정말 일찍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또 그 한 2-3시 이전에 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네. 뭐지? 아이고 이게 약주를 많이 하셨나? 아하. 그래서 경찰들도 좀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전혀 보통 우리가 주치폭력이라고 하면은 대비를 하거든요. 네. 대비 없이 맞은 거예요, 경찰이. 경찰이 예,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예상하죠. 술 취한 사람 있으면 네. 경찰도 약간은 이렇게 방어하면서 예. 접근하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군요. 그래서 너도 전 이상한데 이상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김동완 사장 측에서는 사죄와 반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왜 사건이 오래 전에 2달 전에 일어났는데 왜 지금에서야 반성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 또 때문에? 경찰 단계 때는 네. 뭐 조용히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하. 법정에 출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법정에 본인은 어쨌든 처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반성한다는 걸 6월에 했으면 되는 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8월에 해버리니까 재판다. 이거 너무 속이 보인다. 재판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냐? 이게 잘 보여집니까? 글쎄요. 글쎄요,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겁니다. 반성한다는 분명 뭐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좀 색안경이 끼게 되네요. 미안하게도. 빙그레를 이제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긴 한데 장남이고 뭐 그렇죠. 3세 오너니 경영진 수업 받고 있다면 빙그레만 딱 따져보면 저 뒤에도 우리 이제 빙그레가 딱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 좋아요. 광복절 맞아서 애국지사한테 한복 전달하고 그 모델로 그 탁구의 그 신유빈 선수 그렇죠. 발탁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상당히 좋다 이런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것도 이미지 타격을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실 이 빙그레에서 예. 국내 생존하신 애국지사도 방문해서 후원도 하고 또 한복 얘기도 하고 아까 신유빈 선수에 대한 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호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근데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기업주가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저 같아도 빙그레 좋아 주식 사고 싶어 근데 뭐야 이 오너가 뭐야 이게 그러면 깎아먹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 같아서 기업은 좋은데 기업주가 이러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오너 리스크란 표현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기업은 나쁘지 않은데 네. 그 오너가 좀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오너 리스크가 또 회자되기도 합니다. 하필 사촌지간이긴 한데. 아니 김승현 회장은 유명하시고 사실은 저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김승현 회장이 또 이거 한 주먹 하셨던 네. 일이 있었죠 예, 예전에. 예. 제가 서울경찰청에 일할 때인데 네. 그 사건 담당하셨습니까? 갑자기 밤에 불려 나왔어요. 뭔가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그 프로파일러들은 북창동이라는 지역이니까 네. 거기에 술집의 삐끼들을 정보원으로 예전에 많이 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상한 애들이 많이 가니까. 끈앞풀로 합시다. 예. 네, 끈앞풀. 죄송합니다. 정보원 끈앞풀로. 정보원.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강남으로 불려가서 거기서 뭐가 후다닥 해서 청계산에서 맞고 왔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사건이군요. 네. 네. 김승현 회장이 그 이남이죠. 네, 둘째. 네. 네. 김동 뭐 하는 분이 거기서 맞아갖고 경호원을 동원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끈앞풀들을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경찰들이 서울에서 아니 나는 자고 있는데 불려가니까 이게 뭐야 막 했는데 그게 그 사건이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김승현 회장, 김호연 회장 말씀하셨으니까 사촌지간에 김동완 씨하고 맞습니다. 예. 그 3형제입니다. 그렇죠. 예. 김동관, 김동원 뭐 다 얘기가 예. 됐으니까 김동선일 겁니다. 아마 예. 3형제인데 김동선은 유명한 승마도 하셨고 그분도 좀 뭐 일이 있었는데 특히 김동원 씨 둘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집 종업원들하고 이렇게 예. 그거 있어서
뭐 때리고 예. 병원 가서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보도가 많이 네, 됐죠. 보도 많이 됐죠. 맵값 사건, 맵값 그러니까요. 사건이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재벌 그 회장이 네. 직접 폭력을 행사하게 이러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 때문에 하여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2, 3세들의 항상 그런 문제가 재벌 1세가 이런 일을 일으키진 않는 것 같고요. 재벌 1세는 아니시죠. 왜냐면 자수성가하고 이룬 사람인데 성실하고 아주 그렇죠. 그런 강하신 분들인데 문제는 2세까지도 2세도 잘 안 괜찮아요. 해요. 근데 3세 가면 3세 분들은 아마도 이게 호황이나 아니면 좀 넘치는 어떤 것 때문에 네. 이런 일탈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대부분이 3세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3세에서 많이 일어나는 예, 것 예. 같아요.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3세 아유, 그냥 사건들. 뭐 입에 담 그렇지만 대한항공 조연아,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네요. 조현민. 예, 예. 지금은 저기 네. 성함을 개명을 하셨습니다. 바꿨습니다. 예. 뭐 땅콩 해양 사건 많이 아시는 그 사건이죠. 네. 그 어차피 그 유명한 조연아 조현민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잘 다 아시는 알 겁니다. 그거고요. 예, 예.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은 뭐 아시다시피 운전 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그리고 노동청에 그 진정을 내서 했던 그 사건이었고요. 네. 정일선 현대 B&G 스틸 사장도 역시 뭐 수행 기사한테 그런 형태의 폭력 부분도 있었고요. 네. 주로 이제 이게 그 본인이 타는 차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조금 그런 폭력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근데 문제는 그 기사분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그런 얘기가 이게 말이 맞는지 다 녹음이 돼요. 맞아요. 이상하게. 다 블랙박스 가지고 있어요. 있죠. 맞아요. 전화기 다 들고 있죠. 이거 그거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들도 네. 조금만 자중해 주시면 아니 기업 경영 잘 하시잖아요. 경영들을 잘하고 네. 그만큼 항상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함부로 갑질을 그렇죠. 행동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저희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웃기죠.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선 경찰서에 네. 전산실에 근무할 때가 있었는데요. 네. 어떤 회장님들이 어떤 뭐 출국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정가 기록을 이렇게 출력해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걸 뭐 당연히 그건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쫙 나오고 보통 한 장이 한 장이었고 없음 나오는데 뭐야 이렇게 많이 나와. 정가 기록. 그래서 사건 기록.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눈을 보면은 민망해하실 것 같아 갖고 예. 이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그 뭐 노동법 위반이 많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네. 어쩌면 그럴 수 네, 있다는데 근데 폭행, 협박 이런 거 있다면 시대가 문제잖아요. 변하면은 폭력, 폭력, 폭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정말 뭐 기업 경영도 잘 해야 되지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이제 못하는 게 말이 시대가 됩니까? 변화했으니까 공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책임감 이런 것도 가지셨으면 어떤가? 제가 잘 뭐 모르는 분야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소한만 그거 당연한 이래서. 겁니다. 예, 예, 우리 예, 베프님 예. 그 말씀하실 예. 수 있고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짚어봐야 될 게 있어요. 취객 말리다가 지금 부상 입은 우리 경찰관들. 예. 이번 경우 그렇죠. 예. 똑같잖아요. 이 공무집행 사례가 너무 많답니다.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연 1만 명이 그런 피해를 뭐 경찰관뿐만 아니라 당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주폭이죠. 거의 다 주폭이죠. 예. 술이고 요즘은 또 마약을 하고 나서 막 그 몸으로 부딪혀 약에 취해서 취해갖고, 예. 의사 상실하고 경찰한테 예. 가야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리를 하는데 네. 문제는 형량이 너무 낮아요. 낮아요? 대부분은 벌금형이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라서 네. 그게 한번 처리하고 나면 다시 지구대나 경찰서 와서 약 올려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뭐 내가 다시 나왔다? 또 약 올리고 또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다고요? 굉장히 그 경찰관으로서는 뭐가 예. 되냐면 자괴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찰관을 의도적으로 고무집행방을 해서 이렇게 술 먹고 딱 보이는데 처벌을 제대로 안 하고 나서 바로 뭐 나와갖고 또 약 올리면은 이거 이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또
예전에도 경찰도 하셨으니까 동료 경찰들이 그런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오고요.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주폭이 들어오면은 막 손을 떨고 막 긴장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 심리 상담도 받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되느냐? 근데 판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높이지 않으세요.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냥 경찰이니까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네 감내해야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정도까지 감내는 좋지만 반복되는 어떤 상습범들은 좀 처리를 해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아하. 그러니까 한두 번이야 경찰이 감내할 수 있는데 네. 이건 그래서 늘 주폭이라 그러잖아요. 서너 번 이상 그것도 약 올리고 와서 또 행패 부리고 이런 경우는 조금 더 해야 되고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것들 경찰 노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합니다. 경찰 노조. 예, 그리고 네. 왜 경찰 노조가 필요하냐면 미국의 경찰 노조가 있으면 그 경찰 노조가 고문 변호사,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대응을 해주거든요. 네. 우리 경찰청은 그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그 변호사를 고용하는 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네. 해요. 근데 노조가 하는 건 가능합니다. 저도 사실 어느 경찰서에 그 그렇죠. 직장인 노조 그죠, 가능한 겁니다.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 정치권에서 좀 전향적으로 아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처럼 공무원이 무슨 노조라고 하는데 시대가 변했잖아요. 예, 아니죠. 예, 예. 법률적 대응을 좀 맞습니다. 할 수 예, 적어도 그거는 예, 최소한.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재벌 얘기 하나만 좀 더 나누어 보죠. 저 최태원 SK 회장이죠. 또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 간장인데 두 사람의 연소송 관심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의 재판 판결이 있었어요. 어제 나왔는데 노소영 관장이 김영 씨, 아마 최태원 회장하고 동거하고 있는 분인데 위자료 소송을 30억을 넣었는데 20억 법원이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위자료가 이 정도 나오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통 5천만 원 정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5천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이야, 이 사건이 세계 그러면 사건이다 보니까 많네요. 그 판사님들은 김희영 씨와 최태원 회장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인정했다고 그렇죠. 보고 또 위자료는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재량으로 정권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2천만 원, 1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있는데 많아봤자 부정행위는 5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20억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되면은 향후는 위자료의 상한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재산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SK라는 재산. 전체의 큰 재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저는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항소를 이제 안 하겠다. 김희영 씨가 그거를 밝혔더라고 직접. 어떤 심리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희영 씨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한 것은 네. 판결문을 좀 간략하게 해달라. 예, 예. 내용을 얘기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니까 예.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 됐고 네. 말하자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책임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미 다 정리가 됐다. 우리 김희영, 최태원은 그 노소영 헤어지니까 그걸로 정리 좀 해달라라고 하는 쪽에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나 가장 싶어요. 이제 큰- 정리됐다. 예, 예. 돈 뭐 줄 테니까 이제 좀 마무리해달라. 이 사람들이 20억이 없어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베프님한테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10,000원도 안 되죠. 저는 전 위자료 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막 그런 의미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자, 금요 시사계 진보 달마개 대사 김종대의 최강 디펜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의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그 카자흐스탄의 네. 홍범도 유적, 고려인 그 고려일보, 고려인 마을, 또 고려인 그 공훈 배우, 고려인 4세, 5세 다 둘러봤죠. 그래가지고 뭐 여러 좋은 의미 있는 행사 가졌는데. 네. 참 제가 놀란 게 고려인 4세 5세 되면은 과거 저기 그 스탈린 치하의 블라디보스토크 네. 연해주로부터 카자흐스탄에 이르기까지 이게 민족이라는 게 소멸될 법도 하거든요. 동화되거나. 저 지금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4세들 뭐 우리 민족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갔더니 문화, 풍습, 그대로입니까? 사고 체계 오. 이런 게 다 보존돼 있단 말이에요. 와.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게 민족이란 게 뭐길래 예. 우린 국내에서 그들을 잊고 사는데도 저렇게 그 면면하게 이어져 내려오는가. 네. 이 점에서 참으로 무거운 역사와 이 민족의 무게감을 느꼈다. 네. 저게 면면하게 이어지는구나. 그다음에 그 같이 음식을 먹어보고 해도 다 한국 음식이에요. 한국 음식.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그 억센 그 생존 의지와 우리는 고려인이다. 네. 이런 어떤 그 얼이 살아있는 이런 걸 보면 참으로 부끄럽죠. 왜냐, 그 시간에 여기선 그걸 다 짓밟는 뉴스가 국내에서는. 자, 막 딱 그 그랬으니까. 시점 8월 15일 강복절 시점에 가셔서 고려인 카레스키라고 하죠, 그분들을. 네, 예. 고려인 그분들 만났고 그 문화가 우리 한민족 문화가 유지되는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오셨는데 아주 의미 있는 곳에 의미 있는 일을 하셨는데 특히 질문드리고 싶은 게 홍범도 장군 다 보고 오셨습니까? 그 원래 저기 묻혀 계시던 그 공원에도 네. 가봤죠. 거기서 이제 묘지를 그 저 운고해 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봉헌을 했는데 그 고려인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국내 뉴스를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한국말도 잘합니까? 그거 저 궁금해요. 아니 이제 4세 5세 중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나 뭐 이제, 하면 이상한 예, 거죠. 고려인들이 그래도 알아는 들어요. 이렇게 나이 드시 한국말을 그래도 알아는 어느 들어요. 정도? 뭐 유창하진 않아도. 그래서 이야. 국내 뉴스를 다 보고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탄탄탄 세국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박 김건희 성향 기사로 보답하더만. 예. 네. 근데 그 기사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경로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이건 국내 뉴스를 열심히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기사거든. 그러니까요. 카자흐스탄에 나온 기사 맞죠? 네. 저런 걸 어떻게 알고 했는가 이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도 SNS에 많이 돌아다녀도 언론에 보도된 적은 없는 없습니다. 기사예요. 근데 예. 딱 보니까 나도 보기 힘든 기사를 네. 카자흐스탄에서 그게 뭐냐면 국내 뉴스를 다 보고 있었다. 전부 다. 그러면 그 카자흐스탄의 그 우리 고려인들 그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홍범도 장군 이전 문제라든지 지금 강복절 경축사 국내 문제 대한민국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홍범도 장군이 그 네. 이제 마지막 생전에 극장에서 청소하고 네. 표 판매하는 맞습니다. 매표원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기 그 창극 홍범도가 무대 위에 올려졌습니다. 고려극장에서. 그런데 홍범도 장군 말씀이 예. 나를 이렇게 집중 조명하게 하지 말고 그 주변에 우리 동포 독립군 동지들을 좀 부각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냐.
그 말씀하시고 얼마 있다가 그 고려극장에 강도가 들었다고. 네. 4명인가 5명인데 음흠. 그걸 혼자 맞서 싸웠다고 말이에요. 홍범도 장군이요. 그때 부상을 입었죠. 아.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걸로 돼 있어요. 와, 근데 좀 멋있네요, 진짜. 자신의 연극, 자신의 그 공연을 하는데 본인이 거기 극장을 또 경비하는, 관리하는, 청소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강도범 들었을 때 그것을 또 키도 엄청 크고 아이, 그럼요. 사진 아직 영상이 사진 같은 게 몇 개 남아 있잖아요. 예. 키가 매우 크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정말 장군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모습이 되게 풍채가 있는 분이시라는 거 느꼈는데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국내에서는 자꾸 이 봉오동 전투나 이런 것들을 좀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단순히 이게 역사 수탈이 다시 재현되고 네. 있다는데 문제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기 뭐랄까 이 독도 문제가 오늘 아침에도 엄청나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어제 한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지하철 역사 6군데서 독도 조형물이 예. 사라진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고 맞습니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뭔가 이걸 짐작케 하는 공문이 있을 거다. 독도 조형물을 없애라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하고 네. 뭐 역사 조형물 정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공문을 뿌리고 네. 그리고 뒤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조형물을 빼돌렸을 거다. 이상하게 저는 느낌이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뇌피셜이었는데 어제 MBC가 예. 단독 기사를 냈는데 아하. 그 조형물 점검 정비 그 공문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이 있었고 그 공문에 반응했는데 실제로 보면 독도 조형물들 다 수장고로 넣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 거네요. 근데 다른 조형물도 많은데 독도 조형물만 다 사라졌고.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안국역, 광화문역, 뭐 이태원역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를 골라서. 아하. 그게 주로 저기 6군데인데 이 6군데가 과거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역사물을 세운 거거든요. 네. 딱 거기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만. 필이면 거기에다가 저기 전쟁기념관에 또 용산 독도 전쟁기념관에 제가 그 국방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저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 전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그 백승주 네. 전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백승주 의원, 네, 전 의원. 아. 그분이 근데 그런 또 이분이 정치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국회의원 했잖아요. 국방부 차관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 보니까 이 짜고 치는 게 다 보여요. 이거 다 짜고 치는 거구나. 네. 처음에 한두 건, 두세 건 때까지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하면서 우리가 확신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이거는 독도를 골라서 네. 딱딱하고, 그 다음에 저 독도 훈련 비공개로 돌리고, 네. 그 다음에 훈련이라고 하기도 무섭게. 해군함정, 해경함정에서 한 3척 정도 간 것 같은데, 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순찰이라고 순찰입니까? 봐요. 순찰. 예. 과거에는 그 특전사 해병대 네. 육해공군이 참여했거든요. 그 군은 다 빠졌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독도 경비도 지금 저기 그 경비 책임자의 직위를 낮출 것 같고 그리고 무기 체계도 일부 철수할 것 같아요. 지금 다 무섭네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련된 것들은 다 우리 저자세로 간다. 이 부분이잖아요. 예. 뉴라이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독도 문제는 예. 그 중에서 아주 결정판인데 이게 신호가 왔어요. 예. 지금 일본을 독도 문제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건 확실히 결정.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이건 뭔가 실행 계획이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보고 있는 거야. 계신다는 이거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곧 기시다가 오니까 그 전에 독도 문제를 정리하려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그동안에 독도 망언한 일본 측 기록이 싹 사라졌습니다. 네. 전부 다 사라졌고. 예. 이래가지고 이 독도 문제에 있어 일본을 감동시키겠다는 뭔가 실행 계획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나하나 계속 진행이 되는데 독도는 그 결정판이 될 것 같은데 그 독립기념관장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뉴라이트 조금 친일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역사기관에 지금 다 기관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그래서 됩니까? 이제 그런
저기 그 일련의 어떤 네. 불협화음이 지금 광복회 흔들기로 집약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문제 제기를 한 광복회를 가만두지는 않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훈처가 두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첫 번째는 보훈처의 그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거를 감사해서 만약에 부조리나 비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 굉장히 센 발언이 나왔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며칠을 사이에 두고 보훈부가 광복회가 독립운동단체의 전부는 아니다. 공법단체 몇 개 더 추가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다른 공법단체를 추가하겠다. 지금 이게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 공법단체는 광복회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저기 이제 쪼개놓겠다. 예, 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럼 보훈부가 알아서 이랬을까? 그럴 순 없죠. 보험 어. 힘 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데 네. 결국은 저 광복회 무력화, 그다음에 독도에 관한 어떤 그 우리 안보적 가치와 역사적인 어떤 가치 지우기, 예, 이것이 저 착착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의원님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사 인식 문제 있다. 많은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독도, 홍범도 장군, 지금 강복회 등등 이런 지적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예. 지금 세 가지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 개가요. 예. 예. 첫째는 저기 일본 우익 사상. 이게 말하자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정점론이라 그래서 중국은 곧 망할 나라, 일본에 붙어야 된다는 지정학이 들어와 있다. 네. 일단 출발 자체가 중국은 곧 망한다는 비현실적 가정.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어서 중국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출발점이 이제 사상의 씨앗이에요. 네. 이런 사이비 지정학. 세 번째가 천공의 통일론. 아 잠깐만요. 그 세 번째는 좀 그것도 맞습니까? 천공이 2025년 통일론 얘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올해가 자유대한민국 통일 원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건 설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작년에 천공이 2025년 통일론을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북 긴장이 지금 고조되면 더 좋대. 그다음에 북한에 USB를 넘겨 교육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자유북진 통일을 주장하거든. 네. 그런데 거기 그 기관장 회의에서 한 말인데 그때 참석한 국립외교원장 박진희가 네. 긴장이 고조되면 더 좋습니다. 통일의 기회가 옵니다. 천공말하고 거의 토시까지 똑같은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이제 8.15 경축사가 나왔는데 네. 이제 자유 통일 대한민국 원년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네. 이게 사실은 북한에 대한 자유와 혁명론이란 말이에요. 네. 레짐 체인지, 즉 북한의 체제 전환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쭉 이어져 오는 게 김건희 명품백에서도 최재형 목사가 청탁한 핵심은 뭐냐면 남북 관계. 북한 관계 얘기예요. 근데 예. 이제 김건희가 남북 관계는 제가 직접 나설 거라 그랬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어떤 친일 그러면서 식민지 근대화와 그 다음에 어떤 자유북진 통일 이거는 이제 표리 관계를 이루는 동전의 양면으로 구축돼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중 이게 이제 마지막 사상. 이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 정부의 그 이론 사상 체계가 확립돼 있는데 아하. 이건 신뢰성 있는 이론이 아니라 말하자면 잡탕의 지정학이다. 잡탕의 지정학이다. 예. 그래서 그 히틀러가 1919년에 하우스 오퍼라는 사이비 지정학자를 만나면서 비극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 티벳 밀교에 심취한 신비주의자이면서 왜 동쪽으로 국경을 확장해야 되는지를 얘기한 사이비 지정학자. 네. 이게 히틀러를 매료시킨 건데 지금 윤 대통령을 매료시킨 그 사이비 세 가지가 그거다. 사이비 지정학이 있다. 그 중국. 중국에 관한 거, 일본에 일본, 관한 거, 북한. 북한에 관한 거죠. 야, 그 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면서도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한데 그 중에 이제 중국하고 북한 말고 일본 얘기는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특히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중일만 논란 지금 크거든요. 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일본 극우 쪽 마음 생각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되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실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진짜 저런 인식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예. 황당한 대목은 이거예요. 예. KBS에서 8월 16일 저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예, 이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며칠 있다 검찰은 중요한 건 감사의 마음이다. 요즘은 왜 마음 시리즈가 많어? 중감마입니까? 중감마입니까? 예. 아니 뭐 템플스테이 하나 뭐 마음 공부해? 이거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감사의 표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의 위헌했습니다. 마음이래. 네. 어쨌든지 간에 16일 날 저 발언이 이제 중일마 네. 발언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이튿날 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거죠? 모든 언론에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그러면서 그 이 발언에 대한 해명이 나왔는데 네. 일본이 그 사과하는 거 이제 필요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일본의 상황을 설명하며 해명을 하는데 이 해명을 한 고위 관계자가 김태효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해명한다? 그렇죠. 납득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노릇 다 자기가 하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인데 이걸 언론이 안 썼어요. 알고 있는데도 안 썼나요? 이거는 안 되지 않나요? 엠바고라고. 안 되지 이거 않나요? 규칙 어기면 대통령실 출입기자 쫓겨난다는 거예요. 언론도 그래가지고, 문제네요. 예. 그런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이러고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3자가 해명한 줄 알았는데 김태효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본인이야 지금까지. 본인. 이게 뭡니까? 이거 되게 웃기는 대목이거든요. 김태호 이 사람, 김태호 차장 정말 논란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한 3-4번 바뀌고 있는데 본인은 쭉 갑니다. 네. 실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게 고려 때 신돈이다 이 사람. 예? 완전히 이 사람은 윤 대통령의 눈가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윤 완전히 대통령은 장악했다. 공민왕이고 아. 김태호 이 사람은 신도이다. 신돈이다. 요승. 예. 저기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그 정보의 길목을 딱 쥐고 있는데요. 실무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모든 정보 라인은 다 김태효라는 필터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그 길라잡이라는 게 전부 김태효야. 그래서 저 안보실 1차장이라는 건 허울이고 네. 사실은 NSC를 장악하고 있다. NSC가 더 중요하네. 국가안전보장기구 이 사람이 장하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 그럼 정보가 대통령한테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다 외교, 통일, 국방, 국정원 다 이렇게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NSC 예. 상임위를 하잖아요. 예. 거기서 의제 설정하고 발제하는 게 김태효예요. 본인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장관위의 김태효라니까. 지금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가는 일일 정보 보고를 전부 저기서 장악하고 있는. 이렇게 보면은 예. 이게 왜 실생가가 하는 게 구조적인 설명이 되고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예. 개인적 백그라운드도 네. 이 사람이 낙하손해상 수상자라는 거야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MB 정부 때도 남북 관계의 판을 깨고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가 그때 MB한테 걸려가지고 쫓겨난 사람이라. 못했죠. 그때는. 네. MB도 워낙 이게 극단적으로 일탈을 해버리니까 실세 노릇을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잘랐지. 네. 예. 지금 그 버릇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때 MB 정부에서 청와대 유일한 외교안보 분야의 뉴라이트가 김태효 한 명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아주 실세 중에 실세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에 네. 신아세아 저널이라는 그 학술지에 쓴 논문에 이 서문에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미국이 과거 냉전 시대 소련에 했던 것처럼 네. 대중 봉쇄 정책으로 중국이 굴복하고 쓰러질 때까지 압박할 것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중국을 이겨놓을 것이다. 아하. 그래서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을 잡는 시대는 끝났다. 아하.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일본의 극우랑 유사하고 중국을 매우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태호 생각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은 망하거나 곧 망할 국가.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런 논문이 일본 극우한테 일종의 진상품이자 상납이라고. 이게 일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 예. 그래? 그래서 일본한테 붙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청일 전쟁 때 예. 그 저 조선에 대한 어떤 그 영향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충돌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천일 전쟁 아닙니까? 그게 청나라 졌잖아. 예, 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 아닙니까 그게? 예, 아니 그 맞나요?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그 전에 텐진 조약이라고. 텐진 조약이죠. 텐진 조약. 예. 텐진 조약에서 그 저기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출병할 때 상호 통보하기로 했거든. 맞아요. 그래서 청일 그래서 전쟁이- 청일전쟁이 일어난 거고 그 예. 직후에 만든 게 시모노세키 조약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일본이 결정적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지금 그때 청나라하고 똑같은 겨. 네.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는 중국이. 예. 그 지금 김태호 그러니까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거의 뭐 어마어마한 진상품이죠. 괜찮은 사람이네요. 진상품위에다가 거기에다가 최근에 일본하고 왜 안보 협력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한미일 안보 협력하는 거 이제 각서까지 비밀리에 그 했지만은 네. 이게 가만히 내가 그 내막을 들여다 보니까 1941년에 일본의 지정학이라고. 그때 일본이 그 석유 금수 조치에다가 예. 미국의 경제 제재로 거의 파탄 상태로 내몰리니까 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인도, 그렇죠. 그 네덜란드령의 동인도로 쳐들어가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유전을 확보한다. 기름. 네. 그래서 자급적 경제권을 확립한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려고 보니까 미국이 배후에서 막고 있죠. 예. 막고 있다. 네. 그러면은 순서를 동인도로 가기 전에 진주만을 먼저 때리고 예. 그 다음에 인도로 가자요.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사상이 야, 인도로 가자야.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말이야. 예. 인태. 예. 예. 그런데 이게 80년 만에 부활한 지정학인데 그때 그 거칠은 그 1941년의 판을 현대적으로 부활해서 이번에는 미국을 어떻게 주저앉히냐. 내가 같은 미국의 편이고. 이익을 대신 실현시켜줄게. 무섭네요. 이렇게 해놓고 인도로 간다. 태평양 전쟁 그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미국하고 미국 주저앉히고 가는데 그건 무력으로 주저앉힌다면 지금은 같은 편인 것처럼 해서 그렇죠. 내가 이쪽으로 중국 갈게요 네. 라고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목표는 무서워요. 인도양인데 예, 무섭네요. 그러니까 지정학은 불변이에요. 무섭네요. 지정학 예. 자체는 불변이라. 그래서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일본이 지역 패권을 차지하려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 인도로 가야 되고 인도양과 태평양은 하나의 전략 공간이다. 이게 일본의 생존 전략이에요. 네. 극우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일본이 지도국으로 이 위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뭐 사이비 지정학이야. 그러면은 아니 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을게. 뭐죠? 중국은 망하는 국가야. 미국이 가만 안 놔둬. 그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인도 아니야. 그렇죠. 지금 상황도 그렇고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그래가지고 때. 또 이런 걸 뒤집어 씌워. 여기에 김태효 논리가 다 풀러버릴 거다. 전부 다. 지금 김태호 김태호 차장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정학적, 역사적 얘기까지 우리 의원님께 말씀 주셨는데 이 얘기 한번 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얘기 좀 하시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친일을 비판하면 혹시 반국가 세력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거 그건 어떻게 대통령이 보십니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아 맞습니까? 작년 9월에 한 얘기죠. 예.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아하. 그다음에 한미일 안보 협력의 성과를 폄훼한다. 예. 이러면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 예.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가짜 뉴스로 상업화됐다. 네. 뭐 우리 같은 유튜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통일 세력이다. 네. 사이비지 식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반국가 세력인데. 그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얘기할 때 나 같은 사람은 불편하잖아. 왠지 가슴이 뜨끔할 거 아니야. 김종대 전 의원님도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습니까? 안 좋은데 그러면은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이런 얘기 했다고 가슴이 뜨끔하면 그놈도 반국가 세력이다. 그래요? 저도 좀 그러네요. 예. 저도 뜨끔한데 조금. 네. 그리고 이제 초기 버전은 이거예요. 네. 지난 정부에 가서 유엔에 가가지고 저 대북 제재를 해줘 달라고 읍소하고 네.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의 합창을 부른 세력. 네. 요것도 이제 반국가 세력이에요. 정말.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친일 노선을 반대하면 다 다 반국가 반국 세력이 세력.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저 궁극적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뭐 대본에 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일본하고 같이 가면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한테 유리한 거 맞아요? 아니 그건 아무 저는 모르겠는데 앞만 봐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공론화해서 따져볼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는 제가 얘기예요. 말씀 그거예요. 진짜 그게 맞다면 일본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 아주 중요한 6개 나라, 큰 나라가 옆에 있는 이 상황에 동북아에서 일본하고 가야 될지, 미국하고 가야 될지, 중국과 어떻게 할지, 러시아, 북한 이거는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 이게 맞는가 하나의 어떤 망상이 네. 정책이 돼버리면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히틀러가 하우스 오퍼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결국 독일 국민 500만 명이 죽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맞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 죽고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에서 6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매우 많이 죽었죠. 예. 그랬는데 이런 망상은 작은 데서 시작이 됐고요. 아하. 근데 이 망상이 정책이 되기 전에 공론의 장에서 이성의 용광로에서 그렇죠. 해부해 봤느냐. 그러니까 즉 이론화되고 사상화되는 과정이란 게 있는 건데 아하. 그걸 생략하고 바로 정책으로 하고 가는 거다.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도독처럼 왔어요. 네. 그러더니 순식간에 뒤집혔거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건 일본하고 민주적 과정이 없다고. 예, 전혀 공감 못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70%가 되고요. 네. 그게 맞다고 지금 계속 우기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아주 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대로 공론화를 해가지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전혀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로 아태가 인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시아를 왜 버린 거지? 왜 인태로 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유라시아, 아시아를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를 버린 건데, 근데 저기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한다고 읍소했다 그러는데 이 정부에서 실제 대북 제재가 해제됐어. 네. 무슨 얘기냐? 그 중국,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비협조로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거든요. 예. 이건 제재가 해제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재한 건 윤석열이요. 네. 중국, 러시아를 포기한 대가가 이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태가 인태로 바뀌면서 주변 상황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전개되기 안 좋게 시작해요. 되고 있어요. 굉장히 나빠졌거든. 네. 굉장히 나빠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망상이었다. 실증적인 검증을 안 거친 어떤 그 하나의 담론이 정책화된 것이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돌아온 답변이 반국가 세력이야.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이제 9월 달에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전 이것도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 이익보다는 다 일본의 이익에 맞추고 기시다가 와서 뭘 하려고 오는지 자기가 그만두면서 내가 제일 잘한 게 한일 관계를 자기가 잘했다 그 얘기 하려고 오는 것 같거든요. 뭔가 네. 장단에 이렇게 계속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제 생각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이것도 참 걱정스럽네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또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 네. 그 저기 이제 군사 시스템이 통합되는 단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한미일의 군사 시스템이 통합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생각고 대오디대오 또는 쿠릴 열도, 남중국해 이런 거를 일본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토 분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대만 해협에 일본이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아직은 말뿐이지 일본 자위대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대책을 요구하러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그 대만해 우리 것도 아닌데 그럼 우리가 그걸 도와준다고요? 그렇죠. 쿠릴 열도 이런데. 아니 원래 대만 해협 문제가 한미일 안보 큰일 납니다. 협력의 출발점이야. 근데 큰일 나잖아. 이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야. 목표는 이거였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아. 우리한테 뭐가 유리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 중국을 대만 해협에서 말라카 해협으로 이르는 네.
그 하나의 C레인을 갖다가 제1돌연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차단하는데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거죠. 그걸 요구하는 거야. 무섭습니다, 이제는. 예.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시다 오지 안 오면 좋겠는데. 이게 지정학적 단층선이 완성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국내 정치 현안보다는 지금 외부 상황, 특히 일본하고 우리 관계 부분, 역사 인식까지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사실은 좀 우리 3부나 이런 얘기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나도 요즘 못했어요. 3부 얘기 많이 사라졌죠. 시간 다 됐어요. 예, 그거 재밌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 좀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3부라든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김종대 전원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치기 전에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자, 영식당 준비되어 있죠? 박영식, 이상민 두 사람 나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나와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뺄 게 없는 알찬 뉴스 인사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 인사 프라임 세계와 K 코너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